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장현재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입지 선택 요인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 공급의 비용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의 장현재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저희 금년도 과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제는 보시는 것처럼 입지선택 요인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 공급의 비용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먼저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비록 상승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글로벌 평균 대비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가별 평균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양광의 신규 보급 용량의 추세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 어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이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우려는 이러한 정책들이 굉장히 좀 높은 비용을 소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동시에 상존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과 동시에 비용 효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보조금 정책 중심의 총량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주요 기조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같은 용량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급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소위 이제 지역별 배분의 관점으로 이 관점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 과제가 이제 기획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리서치 퀘스천을 제시를 해놨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주요 정책적인 변화는 결국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 요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그 장애 요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태양광 설비들이 어떠한 입지에 분포하게 될 것인지, 신규 도입되는 물량이 어떤 지역에 좀 더 집중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할 수 있고, 그것이 궁금한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달라진 어떤 입지의 집중도가 결국에는 평균적인 LCOE의 수준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 변화가 과연 비용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제의 주요 핵심적인 질문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여기 제시된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단계의 연구 방향을 설계를 하였고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도입될 때 어떤 지역에 좀 더 집중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입지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영향 요인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사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모형화하는 차원에서 입지선택 모형이라는 어떤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실증 분석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된 모형의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로 결국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시나리오가 설정된 상황에서 예상되는 신규 도입 태양광 물량들의 입지별 분포와 평균적인 비용을 산정해 보고자 했던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주요 정책 시나리오는 가운데 제시되는 것 중에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파트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태양광 보급의 장애 요인으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첫 번째로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력 개통 인프라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보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와 관련해서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지역별로 경제적 보상이 차등해서 이루어질 때 그 수요지 인근으로 얼마나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모형 설명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장애, 보급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지자체가 태양광 설비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고요. 그 주택이나 도로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 등의 형태로 도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과제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이 규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해당 시점부터 꾸준히 그 규제가 심화되면서 국내의 잠재 입지 면적이 계속 감소해 온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실증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봤을 때는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도입으로 인해서 실제 태양광 신규 보급량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보급 장애 요인을 본 분석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전력 개통 혼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는 차원에서 특히나 태양광 부분은 이제 입지가 먼저 선정되고 이후에 개통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태양광 설비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력 개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신규로 도입되는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 개통에 접속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되면서 이 전력 개통에 대한 부분도 주요 보급 장애 요인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모형에 대해서 실증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입지 선택 모형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로케이션 초이스 모델이라 그래서 특정 사업자가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입지를 선택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 본 분석의 내용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결국 어떤 입지를 선택할 때 여러 영향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자신들의 수익을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할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모형화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실제로 그 입지를 선택할 때 고려할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모형에 잘 반영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운데 제시된 분석 자료에 포함된 변수들이 이 입지 선택 모형 추정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입지의 단위는 국내의 이제 시군구 단위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 시군구를 태양광 설비에 대한 입지로서 선택을 할 때 사업자들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서 해당 시군구의 일사량, 그리고 잠재 입지 면적, 전력 개통 인프라의 보급 수준, 그리고 비용 측면의 요인으로서 공시지가, 그리고 소시오 이코노믹한 베리어블로서 인구, 그리고 개별 사업자의 이제 설비 용량을 변수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가장 우측에 제시된 그래프를 봐주시면 그 시도 레벨로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의 추세를 최근 한 8년, 9년 정도 추세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보면 그 특정 지역으로 태양광 설비가 굉장히 집중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이런 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지역별로 이 입지 선호가 달라지는지를 본 모형의 추정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자 하였고요. 추정된 결과를 이제 좌측에 요약해서 제시를 해놨는데, 일단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하고 또 직관적인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일사량이 많은 시군구일수록, 그리고 잠재 입지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전력 개통 인프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곳일수록 해당 시군구를 입지로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비용 측면의 요인인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추정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형의 예측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제시된 그림에 두 개의 그림이 이제 좌우로 있는데, 좌측의 그림은 실제 태양광 설비들이 진입되는 위치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우측의 그림은 이거를 저희 모형의 결과로서 예측을 해서 그 시군구별로 어디에 집중될지를 히트맵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예측하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실제로 저희 시뮬레이션 분석에 이 내용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개별 시나리오가 세 파트가 있고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전력개통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보강되는 상황, 그리고 지역별로 경제적 보상이 차등해서 이루어지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개별 시나리오가 있고, 또 이것들이 각각의 형태로 조합된 혼합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오늘 이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세부 결과는 보고서가 출판되면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좌측의 지도에 나와 있는 히트맵은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입지 선택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국내 지도에 히트맵으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사업자들의 입지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반대로 입지 선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짙어질수록 이제 그 변화폭이 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의 그림은 이제 LCOE 분포를 그려서 비교를 해놓은 건데, 동일한 색상을 사용해서 먼저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입지 선호가 증가하는 지역들의 LCOE 분포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입지 선택 확률이 낮아지는 지역의 LCOE 분포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값은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혹은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주택과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없어지면 경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 선택 확률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 입지 선택 확률이 증가하는 지역들의 평균적인 LCOE는 하락하는 지역들보다 평균적으로 약 100원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합쳐서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결국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혹은 폐지되는 정책적인 변화는 태양광 보급의 직접적인 비용 차원에서 비용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분석은 이제 그 전력개통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보강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이고요. 이 시나리오는 이제 10차 장기 송변전 계획에 제시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현재 개통 혼잡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좀 더 개통 보강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북과 전남
지역의 입지 선택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북 지역도 다수의 지역에서 이제 입지 선택 확률이 증가는 하는데 다만 그 변화 폭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LCOE 분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앞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력계통 인프라가 보강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될 입지 선호가 증가하는 지역들에 대한 평균적인 LCOE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그 전력계통이 보강되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태양광 보급 비용만 고려를 해본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도 비용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제 지역별 차등 경제적 보상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도 지역이 아무래도 이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이러한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이 가능할까를 보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의 보상을 설정을 했을 때 실제로 유도가 되는지까지 파악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분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분석 내용은 그 경기도 지역의 이 평균적인 지가와 비도심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지가를 상쇄해 주는 수준만큼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입지를 경기도로 유도할 수 있을지를 보는 내용이고요. 분석된 결과를 보면 이제 경기도 지역의 입지 선택 확률이 약 70% 이상 상승을 해서 이 시나리오가 적용되기 전에는 시도 레벨에서 8번째 순위의 선호도가 있었는데 경기도 지역에 이 분석 상황에서는 이제 전북, 경북, 충남에 이어서 4번째 순위로 올라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가 차이를 상쇄해주는 수준으로의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은 S&P로 환산해 보면 약 한 468원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엔 좀 제한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했던 분석은 이제 S&P 기준으로 약 10원 정도의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50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봤는데 해당 결과가 이제 가운데에 제시된 그림에 나타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입지 선택 확률의 변화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의 추가적인 보상으로는 경기도 지역으로 사업자들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LCOE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 그 평균적인 LCOE 수준이 경기도 이런 시뮬레이션 하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입지 선택 확률이 증가하는 지역의 LCOE가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션 분석들을 좀 잘 요약을 해서 도출된 그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비용 효율적인 태양광 보급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폐지되는 상황은 결국 잠재 입지 면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이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하는 선택지 중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혹은 이제 비용 효율적인 입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에는 비용 효율적인 입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승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동시에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전력 개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결과에서 봤을 때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가 이격거리 규제가 폐지되면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입지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경북 지역은 사실 개통 혼잡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경북 지역의 개통 혼잡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폐지되면 사실 해당 지역으로의 추가적인 설비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폐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통 여유 확보에 대한 계획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제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같은 이제 가격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수요지 인근으로 이 태양광 설비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분석에서 다루었던 것은 사실 서플라이 사이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디맨드 사이드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결국 일단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어떤 가격 시그널을 보내서 추가적인 어떤 보상 혹은 차등되는 보상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경기도 지역으로 유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향후에는 디맨드 사이드에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내용은 사실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비용 효율적인 태양광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전력 개통 인프라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이라든지 지역별 차등 요금제 설계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향후의 연구는 그러한 방향에 맞춰져서 좀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